네, 이제 정례화를 약속한 야당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과도 좀 있었고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던 82분 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 시인 우상호, 그리고 팔힘이 굉장히 센가 보네요. 팔씨름왕 정진석. 대통령은 여야 지도자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단 천차적게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자, 어땠습니까? 훈훈했나요? 아니면 아주 입씨름이 또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습니까? 일단 3당 원내대표가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각각 했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할 말은 다 했고 충분히 일부에 대해서는 성과도 있었고 물론 한계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일단 성과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오늘 회동은 나름대로 괜찮은 회동이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 제일 신경 써야 될 상대일 거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많이 싸우시는데 굉장히 신임이시라고 맞죠? 근데 국문과로 나왔습니다. 예. 정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잘 쓰실 거 아니까 대변인만 지금 8분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잘하실 것 같고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제2야당이죠. 박지원 원내대표의 만남인데요. 두 분 사이 좀 껄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수들은 어떻게 인사를 나눴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워낙 그냥 그 국회에서 지금 3년째 민들을 잘 풀어서 국민 이 사람을 이끌어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래시가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의 말이 좀 정확하게 들리진 않습니다만 지금 보신 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야당 지도부 저렇게 만나는 거 너무 오랜만입니다. 한 반년 만에 만나는 건데 어떠셨어요? 저 일단 상대가 시인이다. 뭐 8번 그 대변인 하셨다. 또 3번 원내대표는 하셨다. 이렇게 좀 좋은 점을 거론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는 시작은 보였던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 3당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첫 여야 지도부 회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특히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어떤 충분하게 사전에 우상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어떤 시인이라면서요 라고 하는 걸로 또 애정을 표하고 또 박지원 또 원내대표에게도 각별한 또 많은 국정의 경험 또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점을 충분히 어떤 존중하면서 원활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뜻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표했고 시작 분위기는 그래서 상당히 좋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장차장. 네, 2014년 6월이죠. 당시에 만만회라는 얘기를 이제 신조어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입니다. 만만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의 옛말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만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있는 이재만 비서관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은 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회는 정윤회, 그러니까 전 국회의원 비서실장, 국회의원 시절에 박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실장했던 정윤회 씨. 이 세 사람이 이 비선 라인으로 인사를 좌우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만만회를 거론해가지고요. 지금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가 돼서 이게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저축은행 사건 현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서 파기환송돼서 곧 결과가 나올 텐데 저축은행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한 사이였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좀 분위기가 그런 것도 얘기 나오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얘기할 때 저한테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혹시 오늘 거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런 얘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박성호 부국장. 오늘 이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에 대한 채택,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일단은 그 큰 틀로 그 여야 간의 협치를 상징할 수 있는 대화의 논의 틀이 갖춰졌다. 그래서 그 대통령과 그 여야 대표 간에 앞으로 그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 회동을 갖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부총리하고 3당 정책위 의장 이렇게 그 민생 경제 현안 점검을 위한 회의를 조속히 개최한다. 이런 그 국정 운영의 협력 틀을 일단 상징적으로 갖췄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그 야당이 정치적으로 그 민감하게 생각하고 현안이라고 제기했던 아까 그 예를 들어서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예를 들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하나의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 보훈처 장관에게 그 국민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라는 일정 부분은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명확한 해결이 되지 않은 이런 그 상황이 됐고 또 예를 들어서 가습기에 대한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철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협의해서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역시 일정 부분의 현안에 대한 수용을 하는 듯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은 또 국회에 어떤 맡기는 이러한 형태의 오늘 그 회담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좀 상세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살균제 얘기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때 환경부 장관의 답변이 내가 왜 그 피해자들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좀 화가 좀 나셨잖아요. 어떤 내목이 좀 눈에 띕니까? 일단 오늘 다 대놓고 책임자 처벌, 환경부 장관을 경질해라 이런 요구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관련된 정부 입장에 어떤 그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논의하면 어떻겠느냐. 먼저 박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청와대도 설명했고 3당 원내대표도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하고 또 국회에서 문제가 될 게 있으면 따져 보십시오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국회에서 조만간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그 5.18 그 기념회 지정곡으로 만드는 문제, 그 재창 가능성 문제를 보훈처에 지시했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 해법이 이번에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5일 뒤면은 대통령과 오늘 그 여야 3당 그 대표 회담의 이제 결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올 텐데요. 대통령 워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이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냥 합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석자들이 모두 부를 수 있는 이 재창으로 공식 지정곡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는 건데 아마 이제 그 절충안이 보훈처에서 좀 마련을 해서 이번 그 5.18 기념식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어떤 기념곡 제정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앞으로 그 정치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면이 있죠. 저걸 만일 하지 않고 야당에서 계속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을 해달라 뭐 이런 세월호 특별법 문제 이런 걸 들고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법 이런 게 지금 또다시 막힌단 말입니다. 저는 그 국민들 민생과 관계없는 문제는 일단 양보하고 야당의 어떤 경제에 관한 그걸 얻어내겠다, 양보를. 그런 취지 갖고, 그다음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감보다도 지금 어떤 그 야당에도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금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옥시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판매가 시작됐고요. 그렇죠. 그다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어떤 일종의 조사가 있었지만 뭐 책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노무현 대통령 때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그 책임질 일이 그렇게 야권에 대해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권에 해결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두 원내대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대통령으로서는 곁에 정진석 원내대표 있는 게 도움이
됐겠죠. 든든했겠죠. 바로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인사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기상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거대고 힘든 자리인데, 뭐 사실은 좀 왕이시라고. 그리고 무슨 일관자시고, 어려운 일에서도 잘 버텨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팔씨름이 세다, 이게 힘이 세니까 날 좀 잘 좀 도와달라는 뜻일 것 같은데 아마 여야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사이에 가장 갈등의 골이 깊고 생각의 차이가 컸던 것은 노동개혁이나 공기업개혁일 것 같습니다. 박성호 부국장. 네. 분명히 명시가 됐죠. 생각의 차이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그 야당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그 현재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동개혁이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현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그 방법론상의 그 태클을 걸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 노동개혁이나 또 특히 그 일환으로서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의 중요성을 여전히 계속 강조하는 그래서 상당히 서로 간의 원칙론을 강조하는 데 머물렀고 예컨대 또 구조조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구조개혁이 굉장히 그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어떤 경제 그 활로의 하나의 지금 현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박지원 원내대표나 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경우는 어떤 이 정부가 밀어붙이식으로 정부의 현재의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은 채 현재 밀어붙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의 시급성,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당히 이러한 그 노동 또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평행선을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그 야당 대표들 사이의 생각이 가장 컸던 건, 차이가 컸던 건 뭐냐면, 대통령은 우리 공기업이 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 공기업이 느슨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마땅히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거기를 좀 일하는 것, 성과와 연봉을 연동하자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자막 나오는 거 봤습니다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예 공공 서비스 지역에 일자리를 더 늘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이 고용을 더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저 지점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자리 늘려달라고 했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개혁이 실패한 것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했거든요. 자, 어떤 점이 가장 좀 야당이 얘기하는 실패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개혁도 있을 수 있고, 구조조정이 늦은 거 이런 걸까요? 야당은 정부가 어떤 현재 그 이른바 그 기업 친화적인 규제 개혁만을 얘기하면서 어떤 그 정부의 적시의 그 정책 실패 타이밍을 놓치고 특히나 어떤 그 노동개혁도 어떤 설득을 또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지 않고 계속 국회 탓만 하면서 정책 타이밍을 계속 실패했고 그 해결책으로서 지금 일종의 양적 그 완화라고 하는 말하자면 돈을 풀어서 다시금 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이런 정책을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틀을 방향을 바꾸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이러한 그 요구 기조, 이런 그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이 추구해온 그 어떤 시급한 그 이 부분을 수술을 위해서는 어떤 국회도 좀 협조해달라라는 데에 무게를 두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요, 자, 구장훈 차장. 경제부총리랑 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 3사람, 그러니까 4사람이 경제점검회의를 만들자. 이게 전에는 없던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당정청 협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이제 과반 의석을 넘기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해서 이제 주요 정책을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여소야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점검회의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갖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테이블에서 앉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대표의 경우에는 경제 실패를 먼저 자인을 하면 네. 앞으로 협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청와대는 좀 연출하려고 하는 서로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요. 대통령과 3당의 이제 지도부가 만났는데 4곳에서 다 각각 브리핑을 한 거죠. 전 차장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좀 시간차를 좀 뒀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본적인 구체적인 이 합의 사항은 청와대에서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 순으로 차근차근 했으면 좋은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가장 먼저 한 건 박지원 원내대표였어요. 네.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먼저 뭐 공개할 게 있나 보다 했더니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들으시고 네. 내가 한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브리핑을 하니까 저희가 다른 브리핑을 챙기기 어려울 정도로 네. 저 부분에 좀 조율이 안 된 건 조금 아쉽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회의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달라진 게요. 네. 아까 3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3당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의 개인적인 얘기까지도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공부를 하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김성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한나당 시절에 네. 제 상임위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네. 유재석 방송인 유재석지를 좀 많이 닮으셨다면서요. 네. 하면서 저 사진이 2004년이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붕대 투혼이라는 거를 하고 있을 그 당시인데 네. 당시 출마했던 김성식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돕기도 했고 굉장히 친했고 또 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가서 또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유재석 씨와 많이 닮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사진하고 비교해봤더니 네. 본인도 네. 그런 별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네. 김강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는 진돗개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도 네.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네. 또 변재일 정책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는 네. 갈무리라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또 이렇게 정책통이 노래도 잘하세요 했더니 제가 국회 갈무리 잘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덕담이 오고 가는 아주 훈훈한 물론 박 대통령이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는 아니겠죠. 밑에서 보고를 했고 네. 그 얘기를 많이 공부를 해서 왔겠지만 누군가와 눈을 맞대고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석 달에 한 번씩은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부총리와 논의하는 파트너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두 정책위의장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자, 적잖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협치란 것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숙제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야당 그리고 여당 쪽에서 오늘 모임을 마친 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반응을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부를 올렸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반대나 대통령 국정수역 수행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도 국회 야당을 동반자 관계로 인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상호 대표께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할 말은 충분히 다 했다.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 누리과정, 가습기 피해 사건, 세월호법,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어버이연합, 남북관계, 임의위원 행진곡 재창 등 다양한 주제에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야당이 특히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하는 일 발목 잡기 이젠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또 얘기를 했네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네. 발목 잡기 하면 안 되죠. 정당한 견제는 가능하지만 발목 잡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인데 왜 했을까요? 네. 그거는요. 결국은 박지원 원내대표 정치 구단 아닙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 야당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뿌리가 거기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나온 분들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식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 박지원 그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딩 파티. 그러니까 네.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당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당신들 뜻을 들어주지 않겠다. 네. 지금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발목 잡기란 말을 씀으로써 네. 오히려 당신들이 틀렸으면 우리는 그 집권당에 동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해라.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잘해라 이거죠.
자, 박수원 부부장께 좀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들 만나는 것, 과연 여야가 싸우지 않고 좀 잘 협력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협치의 가능성을 여는 것, 오늘 좀 단초를 보셨습니까? 저는 뭐 총론적으로는 그 3당 체제 이후에 여소야대가 형성된 이후에 특히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정 자체가 지금 국회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협치의 고리는 총론적으로 깨어졌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강론에서의 그 의견 차이들 또 그리고 아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 연장 문제라든지 어버이연합 문제 그다음에 더 크게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야당이 대화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은 강경한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때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아까 정례 회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그 국회와의 또 청와대 대통령과의 그 소통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뭔가의 그 의견 접근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보니까 청와대나 여야당 모두 오늘 이 장면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각자 주장을 피긴 했습니다만 생각 차이 뭐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긴 있는 거니까요. 결국 오늘 장면 이외에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 정말 진실이 담겨 있겠죠. 어쨌든 출발은 그 단초를 봤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